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과 제3보험 모집인 등록자격시험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유형은 2025년 1월 1회차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생명보험은 문항수가 총 40개가 되고요. 첫 번째 주제는 보험 이론 및 윤리 관련해서 문제가 나가고요. 한 문제당 3점씩 진행이 됩니다. 같이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사회보험에 대해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회보험의 운영 주체는 정부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2번 사회보험의 운영 취지는 사회적 형평성에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3번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서 보장 수준이 달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 정답으로는 바로 틀린 것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왜 3번이 틀렸냐? 3번에 대한 내용은 민형보험이에요. 우리가 흔히 가입하고 있는 사적보험이죠. 사적보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의 계약에서 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마찬가지로 틀린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만 19세 미만의 보험계약자예요. 만 19세 미만의 보험계약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고요. 2번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또는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네요. 3번 보험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왜 3번이 틀렸냐? 보험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청약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마찬가지로 틀린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사는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해당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보험증권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3번 보험회사가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이 되냐? 바로 3번에는 2번이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 보험증권 교부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아니라 누가 증명해야 된다? 바로 보험회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이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약관에서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 자, 표준계약약관에서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밑줄 치는 내용이 아닌 것이에요. 1번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2번 보장 범위에 대한 내용. 3번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입니다. 왜 1번이냐?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은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맞는 것이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통지 의무는 보험 수익자에게만 있다. 즉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대한 통지 의무는 수익자에게만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2번 보험계약자의 주소 변경은 통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3번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로 우편
상표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맞는 것은 무엇이냐? 5번에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1번 아닌 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통지 의무는 보험 수익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험 계약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익자 또 피보험자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주소 변경이죠. 주소 변경은 통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통지 의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통지 의무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3번의 설명이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맞는 것은 이번에도 맞는 것은 무엇인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제 몇 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몇 년 이상이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 종목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회사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변경하여 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정답은 무엇이냐?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즉 제1회 보험료 납부를 한 때부터 그리고 1년 이상이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 종목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회사의 사업 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변경하여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서 피보험자의 보험 나이로 맞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계산이 좀 필요하죠.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은 1980년 1월 10일생으로 나와 있어요. 1980년 1월 10일. 계약일은 2015년 3월 10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계약일 기준이죠. 2015년 3월 10일 빼기 1980년 1월 10일 요렇게 계산하면 좀 쉽습니다. 자,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자, 어떻게 되냐? 35년 2월 이렇게 나오죠. 그럼 35년 2월로 계산했을 때 정답은 35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험계약의 인수 방법이에요. 보험계약 인수 방법은 무엇인가? 자, 보기를 볼게요. 자,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차츰 감소하는 체감성 위험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 보험료 할증에 대한 인수 방법인지, 2번 부담보 인수 방법, 3번 보험금 삭감에 대한 인수 방법입니다. 자, 정답은 바로 보험금 삭감이겠죠. 그 이유는 체감성 위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을 체감성이라고 해요. 체감성 위험은 삭감의 방식입니다. 자, 보험금 삭감의 방식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설계사의 비윤리적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비윤리적 판매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보기 1번 위탁 계약한 보험회사에 보험 상품을 중개 또는 대리하여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다. 회사로부터 기억해 주시고 2번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제1 보험료를 보험 설계사가 대신하여 납입하는 행위이다. 3번 고객을 소개받았을 때 소개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물품 등의 보상을 준 행위.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네, 이거는 다 맞추셔야 됩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에요. 회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적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회사 공헌재단의 자살예방법이에요. 자살예방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죠.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1번 청소년 종합상담 시스템 다 들어줄게. 2번 한간교량의 SOS 생명의 전화. 3번 심리부검 결과 보고서 작성이에요. 10번의 정답은 당연히 좀 3번 이상하죠. 3번이 되겠습니다. 심리부검 결과 보고서는 요거에 대한 내용은 한국 생명 존중 희망. 자,
재단의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사업이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은 바로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부터는 보험 법규에 대한 문제가 진행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중 보험 설계사의 등록과 말소에 대한 용어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로 맞는 것은 무엇인지 1번. 자, 가장 대표적인 보험 설계사가 위촉할 때죠. 위촉할 때 등록 여건을 갖추고 보험협회에 보험 모집 종사자로 등록하는 것. 해촉. 보험회사와 설계사 간의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 3번. 말소. 보험협회에 등록된 사항을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해촉은 보험설계사가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1번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1번은 뭐냐? 등록 요건을 맞추고 보험협회에 모집 종사자로 위촉이 아니고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서 보험 대리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인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등록. 생명보험의 대리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된다. 2번. 생명보험 대리점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3번. 생명보험 관계 업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 후에 1년 이내에 등록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1년 이내에 등록이 아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년 이내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안내 자료에서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급 제한 조건 예시 나와 있네요. 제한에 대한 조건. 2번 보험 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번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회사 보험 상품과 비교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3번 같은 경우는 보험 안내자료 기재 금지 사항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보험 안내자료 기재 금지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 또는 모집 종사자는 가가 보유한 계약 정보를 통해서 나가 이미 다른 실손 의료보험을 계약에 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된다. 1번 가는 보험협회, 나는 계약자. 2번 가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나는 피보험자. 3번 가는 금융위원회, 나는 피보험자. 자, 여기에 대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 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중복적으로 계약되는 부분에 대한 체결 확인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 제약 계열 확인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우수인증 설계사에 대한 설명으로 마찬가지로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 3년마다 우수인증 설계사 자격 심사 후 인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3년 기간 잘 봐주시고 2번 우수인증 설계사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의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3번 2008년부터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왜 1번이냐? 3년이 아니고 매년입니다. 매년마다 우수인증 설계사 자격 심사 후 인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가 광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광고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1번 동영상 업무 광고, 2번 간행물 업무 광고, 3번 동영상 상품 광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간행물 업무 광고는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광고심의위원회가 아니고 회사에서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으면 된다.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보험회사 경영공시제도 중 수시공시사에 해당되는 게 않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적기 시정 조치 등 법령에 의한 주요 조치 사항. 2번 평가 보상 체계 모범 규준 연차 보고서. 3번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수시 공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보면은 성과 보상 체계 모범 규준 연차 보고서는 수시 공시 사항과 관련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계약자가 직접 가입 설계 및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공시실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1번 생명보험협회, 2번 금융감독원, 3번 생명보험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생명보험회사가 직접 가입 설계와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여기서 직접 가격 공시실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금융소비자는 보험회사의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금융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2번 금융민원 발생 시 소비자는 우편, 팩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에 직접 방문 신청은 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고요. 3번 보험민원은 타 금융업과는 달리 악성 민원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직접 방문 신청 가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가능.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지 적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험설계사가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괄호가 받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간편장부 대상자, 2번 간이과세자, 3번 근로소득 과세자. 자, 요거는 1번 간편장부 대상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보험 설계사죠. 보험 설계사에 대한 세제에 관한 보험 설계사의 세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나 해당 연에 거는 금액이 연말정산을 할 이상 정도의 금액이 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금액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5년 1월 1회 생명보험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반복해서 시험 공부를 하신 후에 모두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